평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 학교와 시스템에 의해 세뇌당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곧 내 일이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2. 모든 사람들은 겁에 질린 채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화난 목소리를 낸다. 도마뱀뇌가 저항하는 목소리다. 평범해지라고, 그래서 안전을 지키라고 말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우리가 따르는 규칙은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비록 오랜 시간 작동하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규칙을 배우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되기. 어느 누구도 거대한 기계 속 이름 없는 작은 톱니바퀴가 되기 위해 태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런 톱니바퀴가 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톱니바퀴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린치핀이 되는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이 가장 어렵다. 린치핀이 되는 첫 단계는 이것이 단지 기술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날마다 린치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술, 인간관계, 선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 사회가 제시하는 모범을 내면화하지 마라. 우리는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수많은 부품 중 하나가 아니라 고유한 인간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내뱉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라. 어느새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 매밋. 그러게, 보통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참으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이래서 책이 좋아. 책은 자꾸 하라고 하잖아. 뭐든지. 대량 생산의 시대 이후 새로운 집단이 탄생하다. 지금 우리에겐 관리자와 노동자라는 기존의 두 집단 말고도 새로운 집단이 하나 더 생겨났다. 바로 린치핀이라는 무리다. 그들은 자신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고 남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이끌어 관계를 맺어준다. 공장은 이제 과거의 유산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적응해온 모든 시스템은 위기에 처했다. 이것은 커다란 위협이기도 하지만 커다란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혁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는 고통을 겪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혁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혁명은 그렇지 않다.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수록 이에 대한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수동적인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 지금 우리 세상에는 고지식한 관료, 지시받은 일만 하는 사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규율을 꼼꼼히 따지는 사람, 주말만 기대하는 사람, 안전한 선택만 추구하는 사람,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무시당하거나 낮은 보상을 받거나 쫓겨나거나 스트레스에 찌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첫 장에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상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임무를 잘게 나눠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분업을 하게 되면 단순한 지침에 따라
반복적인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적은 보상을 주어도 된다. 스미스는 핀을 만드는 공장과 직접 핀을 만드는 장인을 예로 들면서 효율성 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한다. 별다른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해 핀을 만들면 뛰어난 장인이 혼자 만들 때보다 1000배 이상 많은 핀을 만들어낸다. 이런 조건이라면 누가 장인을 고용하겠는가? 산업혁명 이후 거의 300년 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왔다. 공장 주인이 원하는 직원은 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보수를 조금 줘도 되고 언제든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톱니바퀴와 같은 사람이었다. 공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은 수익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동안 적어도 공장 주인은 행복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변화해야 하는 시기에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조직에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많은 보수를 챙겨가는 고지식한 관료, 지시받은 일만 하는 사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규율을 꼼꼼히 따지는 사람, 주말만 기대하는 사람, 안전한 선택만 추구하는 사람,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지키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무리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사람,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기획자,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판매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기꺼이 감수해내는 열정적인 혁신가가 필요하다. 어떤 조직이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 남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바로 린치핀이다. 물론 아직까지 린치핀이란 존재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조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성공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천재성을 갖춘 예술가가 필요하다. 그 예술가가 바로 당신일 수 있다. 세상이 변할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누군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지침을 따라 움직이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그저 그런 세상에서 자랐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조직의 규칙을 지키며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이득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다. 아웃소싱, 자동화, 새로운 마케팅 기법은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결혼식 사진사든 보험 설계사든 마찬가지다.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장하는 확실한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공장은 잘 짜여진 노동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자본 투자, 생산성 향상 방안, 목표 달성 수단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공장은 망했다. 물론 디트로이트처럼 진짜 공장들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수많은 공장들도 산산조각났다.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안정적인 직업들은 불만족과 불공평이라는 위험의 덫에 빠져 마지막 길을 걷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노동과 생계 유지를 막교환하던 중산층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임금은 늘 제자리다. 안정적인 직업은 과거의 신화가 되어버렸다. 스트레스가 시시때때로 솟구친다.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다. 중산층이 고통받는 이유는 기업이나 조직들이 구성원을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기계를 구성하면서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톱니바퀴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톱니바퀴를 더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다면 돈은 더 적게 줘도 된다.
게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과정에 노동자들은 스스로 동참했다. 하지만 지금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직에서 톱니바퀴 같은 사람만을 원한다고 해도 조직에는 인간성과 인간관계를 되살리고 예술성을 불어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바로 린치핀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없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반드시 그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불평한 일은 이제 멈춰라. 공장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고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보랏빛 소가 가치 있는 제품에 대한 은유였다면 린치핀은 가치 있는 사람에 대한 은유다. 누구나 갈망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할 만큼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자유와 책임을 포기한 대가. 기존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천재성을 묻어버리고 꿈을 포기하고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다르도록 쇠뇌당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살았다. 어떻게 수천만의 사람들을 조종한 것일까? 아주 간단하다. 경제적인 요인들을 미끼로 활용한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공장 일을 하며 생활 수준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꿈꾸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안정된 직업, 건강보험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쇠뇌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선물들이다. 내가 보기에 그들이 활용한 미끼의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은 약속이다.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맡은 일만 하라. 그러면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천재성을 활용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어떤 나라, 어떤 조직을 가도 사람들은 남이 무엇인가를 시키기만을 기다린다. 물론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어느 정도 권한도 갖길 바란다. 자신만의 개성도 잃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다양한 바람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바람을 포기한다. 독재자가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돌격하는 겁쟁이 시민들처럼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확실성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수많은 기업에서 또 학교에서 나는 이러한 모습을 정말 많이 목격했다. 그들은 누군가 시키는 것을 하고 싶어 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무서워했다. 혼자 결정하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 멍해지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한 것이다.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는 대가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아주 훌륭한 거래처럼 보인다. 실제로 지난 100년 동안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 삶의 수준을 높여왔다. 노동력은 쉽게 대체된다. 공장의 시대의 경영자들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 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생각해보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돈을 덜 줘도 문제되지 않는다. 돈을 적게 줄수록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신문사를 예로 들어보자. 보통 신문사에서는 400명 정도가 일한다. 소수의 칼럼니스트와 영업사원을 제외하면 이들 중 대다수는 간단한 해고 통지서 한 장이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직의 목표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일 뿐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거대한 조직일수록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가득 채워진다. 정당, 비영리 단체, 학교, 기업 가릴 것 없이 마찬가지다. 이에 맞서 기업의 구성원들은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행동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세운 노동규칙이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모든 조합원을 똑같이 만들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규칙. 마이클 거버가 쓴 내 회사 차리는 법은
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으로 손꼽힌다. 그는 완벽한 사업 모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완벽한 사업 모델은 가장 낮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그렇구나. 가장 낮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단순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가 본데? 그렇다. 최대한 낮은 기술력이어야 한다. 숙련될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업은 복제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노동력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얻어줘야만 확보할 수 있다. 높은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도 올라간다. 이 사업 모델은 피고용자들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대한 하찮은 기순을 들여야 한다. 법률 회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병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뛰어난 변호사나 의사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변호사와 평범한 의사들이다. 다만 그들이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상의 조직을 갖춰야 한다. 그렇구나. 이런 조직이라면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가 말하는 사업이란 결과물을 한눈에 측정할 수 있는 과자 가게를 차리는 것에 불과하다. 린치핀의 재능을 찾아 키우고 유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법칙을 계속 만들어낼 뿐이다. 눈치 빠른 독자는 예상했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자신의 사업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뿐이겠는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것이다. 빈틈없는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축한다면 인간성, 인간관계, 개성이 전혀 깃들어 있지 않은 제품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오로지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겠다는 뜻이다. 결국 모두가 내리막으로 치닫는 경쟁으로 스스로를 내모는 것이다. 진정한 사업 모델이라면 정상을 향해 달려야 한다. 그럼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 규칙이란 뜻인가? 비열한 거리. 헥토르는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고달픈 나날이 계속 이어졌다. 매일 새벽 그는 퀸즈 거리 모퉁이로 나갔다. 건너편엔 태국 음식점이 있고 옆에는 철물점이 있었다. 헥토르는 건장한 경쟁자 6명에 나란히 섰다. 1톤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거리의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다. 오늘 하루 쓸 일꾼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사람들은 선택을 받기 위해 매일 아침 이곳으로 나왔던 것이다. 트럭 운전수는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내리고 최저임금을 제시했다.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일꾼들은 하나같이 비슷해 보였다. 새벽에 찬바람을 막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싼값이어도 기꺼이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오늘은 3명이 선택되어 트럭에 올랐다. 헥토르는 길거리에 남아 취해 떨었다. 또 다른 트럭이 일꾼을 구하러 올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른다. 헥토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다.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일 뿐. 특별히 선택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그를 선택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보다 저렴한 임금에도 일하려 드는 노동자는 많다. 그저 시키는 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서로 만족한다. 누구라도 상관없다. 결국 헥토르는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헥토르를 연민할 필요는 없다. 연민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이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도 헥토르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저마다 남들처럼 되기 위해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이 자신을 찾아와 선택해 주기만 기다린다. 물론 고객이 특정 기업을 미리 선택하고 찾는 경우도 있다.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거나 기업을 신뢰하거나 추천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고객들은 점점 일용 노동자를 찾으러 온 고용주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러고는 가장 싼 것을 집기 시작한다. 이제 모든 기업이 똑같아진 것이다. 우리들의 경우라고 다르지 않다. 제 아무리 힘들게 써서 보낸 이력서라도 다른 수많은 이력서 더미 속에 끼어 있을 뿐이다. 그토록 많은 이력서들이 모두 회사가 원하는 조건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스펙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들이다. 우리가 일하는 공간 역시 수많은 공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모두 똑같다. 명함도 옷차림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모두 조직에서 바라는 대로 맞춘다.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일하며 자신이 선택되기만을 기다린다. 아직도 헥토를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가? 이것이 진실이다. 불편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사람을 고용하든 물건을 사든 자신이 지지할 사람을 고르든 이야기할 상대를 선택하든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 만큼 남들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일 확률이 줄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